자, 여러분 11번 이제 빨리빨리 해볼게요. 물질의 상태 중에서 기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상태를 나타내는 삼선도. 왜 안 나왔어? 집었어. 이것도 안 나오네. 자, 압력과 온도 이렇게 있을 때 삼선도가 요렇게 과장해서 적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게 유니크합니다. 물이죠. 물. 여기 이제 얼음. 물. 수증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인데 다른 애들은 이 커브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만. 독특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알죠? 외부 압력을 보통 이제 우리 예전에 썼던 일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고액 평형 라인하고 만나는 이 온도가 어느 점입니까? 녹는 점이고 어느 점. 기액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요 증기압 곡선하고 이렇게 내려온 이 온도가 이게 끓는 점입니다.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알겠지만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 올라간다. 압력 봐서 밥이 잘 된다. 뭐 그런 거.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내려간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밥이 열나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캠핑 안 해봤죠? 캠핑 세대 아니잖아. 열심히 했죠. 너 냄비로 밥 할 줄 알아? 밥을 안 해 먹었죠. 가서 스테이크만 구워 먹었으니까. 요즘에 누가 밥을 해 먹나? 그래서 바깥에 코펠 가지고 밥을 했을 때 잘하는 사람은 진짜 요리 고수예요. 안 됩니다, 밥이 정말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밥 할 줄 안다는 애들도 전부 다 물어봤어, 우리 학생들한테. 그 고딩 애들, 너 밥 할 줄 아냐? 해봤대. 10명이 2명만 해봤대. 어떻게 해봤는데? 쿠쿠 해가지고 쿠쿠가 밥을 다 해주더라. 대충 하면 걔는 알아서 증발시키고 밥하고 다 하니까 되는데 원래 이제 냄비로 밥을 하면 조정을 잘해야 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보이스카우트 같아. 아무튼 생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얼음은 이 경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만 높여도 뭐 되냐? 물이 될 수 있어요.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은 건데 맨날 저거 설명할 때 예를 드는데 솔직히 이게 나도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있잖아요. 빙판 위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스케이트 타는 거. 그게 왜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할 때 보통 이걸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썩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증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중과 그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그 스케이트 날, 그 좁은 면적에 대해서 딱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압력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녹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근데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여러 이유가 있다고 썰을 푸는데 아직 나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상당히 많은 책에 이 예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타는 스케이트 날이 딱 놓으면 거기는 물이 돼서 윤활 작용을 하니까 쉥 지나가고 나면 압력이 사라지니까 다시 얼죠. 이게 이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책이 실제 계산해보면 그닥 옳지 않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그 보면 동결 건조라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식품 같은 거 얼리잖아. 일단 상압에서 얼려요. 얼어가지고 팍 얼려. 새우 뭐 이런 거 얼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물기를 빼야겠어. 왜? 상하니까 식품을. 그럴 때 어떻게 건조하느냐?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끓여버리면 고온 때문에 단백질이 다 변성이 일어나니까 압력을 낮추죠. 압력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온도를 조금 높이면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런 걸 언 상태에서
승화 방식으로 건조하는 거 동결 건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 빨리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물의 상태도이며 세 곡선으로 나뉜 영역에서는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점 A, B, C에서 물은 각각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로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온도 0.01도씨, 압력이 6.0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2승. 이거 1기압이 얼마냐면 1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이잖아요. 파스칼로.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면 1기압이 무려 대략 한 1000분의 1은 아니고 한 500분의 1 정도는 될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압력이에요. 이 압력 자체가. 삼중점이 있는 압력이 상당히 낮은 압력이고요. 고체, 액체, 기체가 상존하는 삼중점이고 온도 374도씨, 압력이 이만큼인 점은 임계점. 이걸 넘으면 초임계 유체라 그래서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런 상태의 유체가 만들어집니다. 초임계 유체. 확산성이 좋고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 그런 거라고 하죠.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 압력에서는 액체와 기체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초임계 유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옳고 그른 거 판단해봐라 이런 거. 1번 얼음이 승화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나? 얼음도 여기 삼중점 아래에서는 승화합니다. 이렇게 승화하고요. 두 번째,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저 압력은 그거 보세요. 삼중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누구에 적용시키기가 좋냐면 이산화탄소에 적용시키기가 좋아요. 우리 이산화탄소 액체 본 적이 없죠? 왜? 상압이 이산화탄소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상압이 여기 있기 때문에 1기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는 그래서 액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압력을 높여주면 액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얼음을 가압해가면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존재한다. 하면 빡! 그럼 여기에 아까 스케이트 얘기 볼을 타고 볼 수 있겠죠. 12번 해보도록 합시다. 12번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론 정리에서는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이제 열 부분, 반응열 들어가기 전에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알자는 거냐면 비열 그리고 Q는 CM 델타 T 이건 알아야죠. 이거 모르면 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엇이냐? 각각 설명 먼저 해보면 이 비열이라는 건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야. 여기 C가 비열이라고 하는 건데 비열이 뭘까?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비열이라는 게 비례상수라고 보다시피 원래 비례상수야.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질량이죠.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예전에 열량 단위 칼로리 썼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킬로줄이나 줄 쓰니까. 그래서 요 비열의 단위가 뭐 되겠어요? 요 공식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줄이나 킬로줄, 퍼, 질량, 그람. 그 다음에 요거는 켈빈을 하거나 도시하거나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뭐 비열의 단위야. 킬로줄 퍼 보통은 킬로줄 쓰면 킬로그램 도시. 줄 하면 그람 도시.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 건데 비열이란 그래서 어떤 물질 1g을 1도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뭐의 특정이라는 거 알아둬야 된다?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말이 성립한다. 철의 비열, 구리의 비열 이렇게 재질의 특성이 성립하는 게 비열. 알아둘 필요 있고 그래서 이 식을 변환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어떤 거냐? 비열이 1인 물이 있어요. 4도씨 물은 비열이 1이지. 칼로리니까 그걸 바꿔야겠다. 줄로 바꾸면 4.2 정도 됩니다. 4.2 줄 퍼 그람 도시. 이렇게 되죠? 자, 이 물이 얼마 있냐면 100g 써요. 100g. 이거 온도 얼마 올리고 싶냐면 현재 20도씨인데 이거를 가열을 해서 나중에 80도씨까지 올리고 싶어. 그럼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냐? 요 둘의 차이. 얼마? 델타 T니까 60도를 갖다가 땅
딱 넣어서 곱하면 몇 줄 나온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의가지고 풀면 되는 건데 답만 빨리 얘기해주고 생략하겠습니다. 뭐 한 세 번째 것만 한번 해보면 되겠네. 문자식 있는 것만. 자, 빨리 한번 해보면 문제. 그림으로부터 A의 융해율은, 여러분 융해율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러고 자 보면 이게 얼음, 고체, 여기가 고액 평형, 여기가 액체, 여기가 액体평형, 그 다음에 기체가 가열되는 이런 꼴이에요. 그럼 융해율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동안 상태 변화에 가열되는 열량이니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해설하면 돼. 한 칸이니까 Q만큼이겠네. 그치? 그치? Q만큼인데 그러면 Q! 그러면 된다 안 된다? Q! 그럼 된다 안 된다? 답이 없잖아. 왜 없을까? 거기 융해율 돼 있는 뒤에 단위를 한번 보세요. 킬로줄 퍼 뭐? 몰이야 몰. 뭐가 아니고 그람 단위가 아니고. 지금 이 그래프는 뭘로 만들었는데? 그람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람이 아니고 이거를 뭘로 바꿔봐라. 그러면 1.0g을 뭘로 바꾸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답이 QM입니다. 그래서 융해율 QM, 증발열은 6칸이니까 6QM, 뭐 쉽죠? 그 다음 마지막 고체의 비열과 액체의 비열의 비를 나타내보시오. 요것만 하면 끝나잖아. Q를 CF 때 요것만 하면 끝나잖아. 해볼게요. 요 파트를 해보면 요 파트 열량이 얼마나 되는가? 한 칸이가 몇 칸이야? 한 칸이잖아. 한 칸이니까 열량이 얼마다? Q야 Q 그치? 그래서 요게 가해지는 열량이 Q 이거 기준이 뭘로 돼 있냐? 1g. 그럼 아까 한글로 치면은 그치 요거는 한 칸이니까 Q는 자 뭐 어차피 뭐 지워질 거니까 상관없어요. QM으로 하든 Q로 하든 Q는 CS의 질량이 얼마냐? 1g. 1g 하면은 Q로 해야 되는 게 맞죠. 1몰이면 뭐 QM이겠지만 1g 하니까 Q로 두고 델타 T를 할 건데 요 두의 차이가 얼마냐면 T2-T1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식을 만드는 거야. 어디 기울기에 대해서 액체가 기체로 갈 때 요 파트 여기에 또 하는 건데 몇 칸이냐면 3칸이에요. 3칸 3Q 액체는 C라고 했나? C 리퀴드 L이네요. L CL의 1g의 온도 변화는 T3-T2 요거. 그래서 결국 뭘 원했냐면 이걸 원했거든. CL분의 CS 이걸 원했어.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냐? 변변 나눠 정리 그럼 끝나. 굉장히 쉽지? 이렇게 하면 된다. 끝. 자 13번 갈게요. 실은 13번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맞아요. 13번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저거는 쉬운 문제다. 자, 13번을 알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요 기체에 관한 법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체에 관한 법칙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 보일의 법칙이 뭐였느냐?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근데 보일은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냐면 일정량, N이 뭔지 알지? 몰수야. 일정량, 그리고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량의 부피, 일정량의 몰수, 그러니까 개수를 가진 기체를 가둬놓고 온도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압력을 2배를 키우면 부피가 절반으로 준다. 압력을 3배로 늘리면 부피는 3분의 1로 준다. 이런 말이야. 이게 보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은 그 역사는 다 빼고 뭐 273분의 1씩 뭐 지랄이고 필요 없고 거기서 절대온도 탄생한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생략하고 결과는 V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V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단 이번에는 요게 일정한 거죠. 실제로 샤를이 이렇게 실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아보가드로가 나타납니다. 아보가드로.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을걸? 기체의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렇게 안 들어보고 어떻게 들어봤다? 표준 상태에서 22.4? 표준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야? 표준 상태라는 게 영도실기야. 예, PT가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그때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 말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 양이 늘면 부피가 는다는 거겠지. 예, 부피가 같으면 분자 수가 같다는 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부피는 비례한다. P에는 반비례, N에는 비례, T에 비례.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되게? 이퀄로 놓고 비례상도를 하나 탁 집어넣어요. 이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기체에 대한 VB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다 고려를 했느냐? 기체 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압력, 온도, 몰수 이게 다냐? 안 그래. 이것보다 변수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간략화시켰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몽땅거려 그냥 R에다가 쑤셔 넣어버렸다고.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맞아.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조건에서 얘를 만들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즉 보일의 법칙이, 샤를의 법칙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어떨 때 성립하느냐를 물어보죠. 어떨 때 성립합니까? 저거의 기본적인 조건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야, 압력을 1000배 했는데 부피가 1000분의 1 되겠니? 안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안 될 거라고. 왜 안 돼? 분자 자체. 기체 분자 자체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이상기체와 같이 이런 양태가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된다? 분자 자체의 특성을 놓고 보면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어떻게 있냐면 뭐 이런 겁니다. 샤넬 법칙이 온도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는데 과연 비례할까? 비례할까? 아, 온도가 아주 높을 때는 맞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온도가 낮으면 지그들끼리 끌어당겨요. 뭔 말이냐면 이상기체는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 그래서 요 얘기는 꼭 기억을 해둘 필요 있는데 아이디얼 가스는 이거 뭐 전부 다 안 하고 넘어가지만 알아두면 좀 이해하기 좋을 건데 이상기체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치는 있는데 크기가 없는 애야. 포인트라는 말이는 그렇고 점은 우리가 이 점을 찍잖아요. 수학에서 점은 크기가 없는 거라고. 포인트라는 게 그런 거야. 이상기체의 각 분자들은 다 포인트예요. 매스 포인트라고. 질점이라고 그래. 질량은 있는데 크기가 없어. 위치만 있을 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서로 충돌을 안 해. 서로 야,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충돌을 하냐? 충돌을 안 한다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떤 거다? 서로 영향을 주질 않아. 영향을 주지 않아. 그게 나중에 뒤에 문제로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여기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어. 요거 2리터고 3리터라고 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밸브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탁 연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1위로 넘어올 때 B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 서로 충돌도 안 하니까 쫙 눈 봤을 때 없네? 그러고 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이상기체는. 마찬가지 B가 1위로 넘어갈 때 A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실제 기체는 그럴까? 그러지 않아. 실제 기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있고 주기들끼리 충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이 이상기체의 특성은 뭐냐?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키지 않는 물리적인 반응으로 생각하면 안 일어나. 충돌이나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나. 그래서 별개로 행동한다라고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식이 아니라 성립하는 조건이 있다. 성립하는 조건은 자기들끼리 인력이 실제로는 작용하는데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되려면 뭐 해야 돼? 존나 뭐래?
존나 몰아야 돼. 아니면 내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누가 잡아당겨도 이런 거지. 슉 달려가는데 선생님이 뿅 뚫고 지나가는 거. 그 경우가 어떤 거예요? 후자가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높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서 인력을 무시하고 슝 지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인력 무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아까 어떤 거 있냐면 인력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또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떨 때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기체 전체의 부피가 커지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랑 거리가 멀어요. 너랑 나랑 거리가 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압력이 작아요. 그 결론, 암기. 이상기체가 아니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 압력이 작고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다. 자, 이거를 알고 이상기체의 법칙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걸 해야 되나? 아이씨. 아무튼 분압의 법칙 알죠? 분압의 법칙. 알지. 분압의 법칙이 뭐냐? 어떤 용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밸브를 쭉 열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전체 압력은 A가 나타낸 압력과 B가 나타낸 압력을 더한 거와 같다. 실제 그러냐? 안 그래요. 실제는 안 그래. 아까도 봤겠지만 저희들끼리 끌어당기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활동한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기체 분자가 벽을 때려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B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 A가 나타나는 압력이 있겠지. 그 다음 A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B가 나타나는 압력이 있겠지. 그 두 개 더한 게 전체 압력이 된다. 그게 부분 압력의 법칙이다. 그 부분 압력의 법칙은 어떤 혼합 기체가 있을 때 개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개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몰 프랙션이라는 거. 알고 있죠? 몰 분율에 비례한 만큼의 압력을 가진다. 개수에 비례한 그 얘기고 13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럼 공항에 장소장님 모시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애매하게 아예 늦게 오든지 도착이 저녁 8시더라고. 마치고 가면 제일 막힐 때야. 내 팀앱으로 찍어봤는데 2시간. 우리 마치고 가면 나 7시, 8시 도착하니 딱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튼 빡센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13번. 문장을 읽고 문제 1, 2, 3, 4에 답하시오. 유숫자는 두 자리로 합니다. 원자량 산소는 16으로 하고요. 기체산소 R은 이제 8.4 뭐 이거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림과 같이 폭으로 구분된 두 개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별해서 해보자고요. 뭐 이렇게 용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이 얼마냐? 1.5L의 용기고요. 이쪽은 3.5L 용기입니다. 합쳐서 전체가 얼마냐? 5L예요. 여기를 처음에 콕으로 구별해 놨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상태로 있을 때 분압이 얼마냐? 2 곱하기 10의 5승파스칼 압력이고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O2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1.0 곱하기 10의 5승파스칼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게 지금 위에 있는 설명이에요. 이제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뭐 구하라 그랬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근데 밀도 괄호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램 퍼 리터 단위로 하라는 거야. 그램 퍼 리터. 뭐 이거 아는 사람은 왜 리터인지 알 텐데. 오른쪽 용기 B에 들어있는 산소, 질소 아니고요. 산소의 밀도가 얼마인가? 이거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많이 하면 바로 생각이 날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요거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 설명해주면 분자량, 이거는 기체 질량 이렇게 되고 M하고 V하고 자리 바꾸면 PM은 V분의 이렇게 되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뭐다? 요게 바로 밀도 덴서티입니다.
이거 문제로 꽤 많이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density는 결국 RT분의 PM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밀도기 때문에 당연히 요 부피는 우리가 기체에서는 리터 단위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리터당 그람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야. 결국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라는 건데 지금 산소니까 요 압력이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산소니까 32고 이쪽 얼은 8.3 곱하기 10의 3승이고 T가 얼마냐? 온도 27이니까 300켈빈이네. 이렇게 하면 나와요. 계산기 열심히 떠서 하면 얼마냐? 1.28g g/리터. 이게 답입니다. 예,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알아둬야 돼요. 변하는 건 알아둬야 된다. 이거 뭐 할 때도 쓰겠다. 그래서 분자량 측정할 때도 씁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분자량을 모르는 미지의 기체 분자량 측정할 때도 20 쓴다고. 분자량은 뭐다? P분의 DRT야. 오케이. 예, 요거 알아두자는 문제야. 이 문제 자체가 문제 1번이. 됐죠? 두 번째. 자, 문제 2번. 피스톤은 가만히 놔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중앙에 콕을 열어서 두 기체를 혼합시켰을 때 산소가 나타내는 압력은 얼마가 되느냐? 단. 혼합 과정에서 밑줄, 온도 변화는 없고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게? 뭐 여러분 당연히 그냥 쓰지 마. 온도 변화는 없고 이런 말이고 산소만 넣고 보면 이것도 변화가 없고 일정한 양이고 근데 부피가 뭐 하는 거다? 팽창하면 이게 증가해요. 그럼 뭐 하겠어? 요거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암산할 수도 있다. 암산할 수도. 자 한번 해보자. 만약에 부피가 2배가 됐다. 압력 얼마? 절반. 부피가 3배면 3분의 1. 자, 그러면 약간 어렵게. 부피가 2분의 3배? 압력은 3분의 2배. 역수.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얘 3.5인데 전체 얼마? 5리터가 된다. 없다고 생각을 그랬잖아. 독립적으로 활동하니까. 자, 그래서 3.5든 게 5가 됐어. 5, 7, 3, 15, 10이니까 7분의 10배가 된 거야, 부피가. 그러면 압력은 10분의 7배. 0.7배. 그래서 여기다가 0.7만 곱하면 답이에요. 그게 문제 2번이야. 오케이? 7.0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그렇게 되고 됐죠? 문제 3번. 문제 2의 조작후. 문제 2의 조작이 뭔데? 둘을 섞었어. 섞은 다음에 중앙에 컵을 연 상태에서 피스톤을 밀어서 용기 부피를 1.5리터로 만들었대요. 이쪽을 그림 좀 잘 그릴걸. 여기가 3.5인데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1.5로 만든 거야. 이쪽 부분을. 그럼 전체 부피 얼마 되는 겁니까? 1.5에 1.5니까 3리터가 된 거라고요. 그쵸? 네, 3리터 된 거야. 5리터이던 걸 3리터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5리터인 걸 3리터로 만들었다. 그러면 혼합기체의 압력은 몇 파스칼이 되는가? 그러려면 하자. 야 빨리 하자. 자 이거 얼마? 아까 0.7배니까 7 곱하기 10의 4승이 됐고 어떻게 되면? 섞으면 팽창해서 섞으면 이게 돼. 자 그럼 얘도 역으로 팽창하면 1.5분의 5니까 3분의 10이잖아. 그럼 역수하면 10분의 3배가 돼요. 10분의 3배면 0.3 곱하면 이건 6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알겠죠? 그럼 전체 용기 압력은 뭐 해야 돼? 개별 분압을 다 더한 게 되니까 두 개 합한 거야. 이게 전체 압력이 얼마? 13이니까 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부피를 줄이기 전에 압력이야. 자 이제 부피를 줄일 거야. 어떻게 돼 있어?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치? 그러면 자 해보자고. 5리터인 게 3리터가 됐어. 부피가 5분의 3배. 그럼 역으로 압력은 3분의 5배. 자 여기다 곱하기 3분의 5하면 뭐다? 우리 원하는 답입니다. 3번. 3분의 5배 하세요. 그러면 약 2.2 곱하기 10의 5승 나옵니다. 이 계산 못하는 사람 없겠지. 됐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중앙에 콕을 연 상태에서 용기 B의 부피를 1.5리터로 유지한 채 혼합기체를 완전히 연소시키면 용기 안의 압력은 몇 파스칼이 되는가?
합시다. 자, 보세요. 일산화탄소고 산소야. 이게 뭐였냐면 빵 해가지고 완전 연소시키겠다는 거니까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식 적어봅시다.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야 돼. 그럼 CO2로 만들어야 돼. 계수가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맞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압력을 키우고 줄이고에 따라 요 값은 변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겠다? 비율은 안 변해. 왜? 비율은 뭐에 따라 영향받기 때문에 요 두 분자의 개수, 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몰수는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압력을 외부에서 이렇게 부피를 이렇게 줄이고 느리고 해도 얘네들의 압력의 비율은 변화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또 한 가지 더. 압력의 비율만큼이 뭐다? 얘네들의 분자수, 몰수의 비율이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3분의 5를 곱한 압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대충 얘가 원래 이 압력에 비례하는 6개가 있다고 치자! 하는 거야. 요거 압력에 비례하는 산소는 7개가 있었다고 치자! 개수의 변화만 알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 반응시킬 건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로 반응한다. 그럼 뭐하게? 다 반응하겠지. 마이너스 6, 절반, 3, 없어지는 것만큼 생긴다. 6,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뭐 제로, 얘는 4, 요건 6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뭐를 우리가 캐치하려고 하는 거냐면 연소시키기 전에 분자수는 13에 비례하는 어떤 개수를 갖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된다? 10이 된다. 압력이 뭐에 비례한다? 개수에 비례한다. 개수에 비례한다. 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 단, 온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온도만 변화가 없냐? 부피도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그 줄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PB는 nRT 놓고 보면 온도도 변화 없고 부피도 변화 없으니 오로지 압력은 몰수에 비례할 건데 이 몰수가 원래 13개에 비례하는 값이 10개에 비례하는 값이 된다. 압력이 얼마를 준다? 13분의 10으로 준다. 그러면 뭐의 13분의 10이 돼야 돼? 반응하기 전에 압력이 13분의 10이잖아. 요게 얼마였는데? 2.2 곱하기 15승. 그거의 13분의 10. 그게 답이야. 해보면 1.7 곱하기 10의 5승이 됩니다. 쉽지요? 오, 잘 풀고 있는데? 오, 14번. 그래, 14번.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얼핏 봐도 머리가 아파 보이는데. 14번. 아우, 지우고 좀 한번 해봐야지. 내 생각에 딱 14번 다 풀면 우리 집에 간다. 거의 딱 50분 될 것 같다. 지금부터 무려 20분에 걸쳐서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체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딱 봐도 길잖아. 얼마나 길었어. 어디 적어놓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여기 A라는 애가 있어요. 용기 1리터. 대충 해서 크게 여기 B가 있는데 2리터죠. 이렇게 해서 C가 있는데 얘는 1리터입니다. 좋아요. 이 춤 그려놓고 나서 읽으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아씨 여기 또 D네. 여기는 이고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 1부터 5에 답하시오. 기체는 이상기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 점 이상기체. 계산값은 모두 유수자 두 자리. 두 자리에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거 사용해봐라.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내부가 진공인 내압 용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압력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다. 내압. 근데 달리 얘기하면 부피가 일정하단 말입니다. 압력이 못 견디는 애가 뭐가 있어? 부피를 팽창하거나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이지랄 할 때는 그럴 리가 없다. 그냥 부피가 일정한 용기 A, B, C가 있습니다. 각각의 콕 D로 연결되어 있고 두 콕은 처음에 모두 닫혀 있어요. A, B, C의 부피는 각각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C에는 점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작을 실시를 합니다. 단 이 조작에서 연결부와 점화 장치의 부피는 무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놈들은 없다고 생각해라. 기체는 액체에 녹지 않는다. 그런 오차는 다 무시한다. 조작 1. 용기 A에는 액체 탄화수소 X 0.243g을 넣어요. 여기에는 X가 있는데 0.243g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에는 아르곤을 넣어요. 아르곤을. 그리고 C에는 산소 O2를 봉입을 해서 27도씨를 유지했더니 용기 C 안의 압력이 얼마였느냐? 8.40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300켈빈 27도씨 유지하니까 얘 압력이 얼마였다고? 8.40 곱하기 앞으로 뒤에 있는 건 빼버려야죠.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작 1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하면 요거 몰수 계산할 수 있죠. 압력 나와 있고 부피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으니 이상기체 상태 방식 이용하면 이거 몰수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현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조작 2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조작 2. 용기 전체를 127도로 가열했다. 무슨 말이냐? 얘네들 전체를 다 얘네들 전부 다 이제 400켈빈으로 했다는 겁니다. 400켈빈으로 했더니 여기 있는 탄화수소 X가 완전히 기화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기체로 변했고 이때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얼마냐면 9.6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문제 1번 조작이 방금과 같은 결과로부터 탄화수소 X의 분자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이거 뭐 하는 거겠어? 분자량 구해보라는 거야. 분자량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아까 했던 거. 뭐?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되더라? P분의 PM은 DRT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아니면 앞에서부터 몇 번 해봐요. 그럼 이 점점 빨라져. 그래서 틀렸네요 내가. D는 RT분의 PM RT분의 PM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자량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분자량 M은 P가 내려가죠. P분의 DRT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 연산할 겁니다. 연산. 자, 압력이 얼마냐? 압력은 여기 나와있죠? 거꾸로 지었어? 9.6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밀도가 얼마냐? 밀도는 알지 뭐. 1리터당 0.243g. 이거 어디 가겠냐? 그대로 있겠지. 밀도는 똑같으니까 0.243g. 0.243g per 리터 넣고 RT 8.3 곱하기 10의 3승 하고 온도가 400켈빈이니까 여기다 400 하면 나 이 계산기를 두드렸거든. 얼마냐? 84.03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유수자 두 개 딱 끊어버리면 84야. 뭐? 분자량이 84가 되는
되는 거 찾으라는 말이 거기 있는 문제 1번입니다. 구하면 3번이죠. 안 어렵죠? 자, 이제 조작 3을 읽어봐야 합니다. 조작 3을 읽어볼게요. 온도를 127도로 유지한 채, 온도는 그대로 이제 가열한 상태로 그대로 콕 D를 열어. 그래서 A하고 B의 기체를 혼합을 했어요. 혼합을 하면 각각 팽창하니까, 얘기했듯이 독립적으로 팽창하니까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 용기 A와 용기 B 안의 압력, 거기 밑줄 1.92 곱하기 10의 4승. 이거 어떻게 압력 나온 거예요? 두 개 더한 거야. 뭐하고 뭘 더한 거? 이 아르곤하고 이거 X 이거 뭐였냐? C4H10이었냐? 아니 12네? C6H12네? 오, 헥센 그래서 여기 요 탄화수소하고 얘네들 압력 합한 것만큼이 거기는 얼마냐? 1.92 곱하기 10의 4승이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래 봅시다. 이제 요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요거를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부피가 팽창해요. 1리터이던 게 3리터가 돼. 그럼 이거 3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요 X의 새로운 압력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3.2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 돼요. 자, 아르곤의 압력, P 아르곤은 일단은 얼마인지 몰라. 연때 갖고 있던 압력보다는 팽창해서 줄어들긴 할 텐데 얼마인지 몰라.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결과가 나왔냐면 1.92 곱하기 10의 4승이야. 1.92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그러면 3승으로 바꾸면 19점이죠. 3.1을 빼. 그게 이놈이야. 그럼 이거는 1.6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알아두고 조작 3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 조작 3부에 A하고 B 안에서 탄화수소 X의 분합 계산했죠? 요거예요. 3.2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요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 3번부터는 조작 4인데 조작 4가 뭔가? 이제 콕 2를 엽니다. 요거를 열어요. 이거를 열어요. 자, 이건 빨간 걸로 해볼까요?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그러면 세 개가 다 섞이겠죠. 다 섞이겠죠. 그 섞일 때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해볼게요. 자, PX는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겠어? 현재 몇 리터? 3리터. 오픈을 해서 얼마가 됐다? 4리터가 됐다. 그럼 3분의 4배의 역수니까 4분의 3배. 요걸 4분의 3배로 하면 4, 8, 32, 8, 3, 24. 2.4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 되고, 아르곤의 압력 같은 경우도 4분의 3 되는 거니까 아르곤의 압력은 1.2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계산 안 해놨네. 요거는 아까 뭐일 때 압력이냐면 300켈빈일 때 압력이 올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해봅시다. 먼저 1단계 8.40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이 원래 건데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샤를의 법칙에 따라 이건 비례 관계니까 3분의 4배만큼 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부피가 얼마가 느느냐? 무려 4배만큼 늘어. 4배만큼 늘면 압력은 4분의 1배로 감소되겠죠. 요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한 최종 빨간 걸로 들어가야지. O2의 압력은 조작 4를 하고 난 다음에 O2의 압력은 뭐냐? 3, 2, 6, 3, 8, 24 이만큼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그
점화시키기 전까지 이거 열고 그 다음에 이거 열고 쫙 압력 계산하면 요 꼬라지가 된다. 이 압력의 비율이 뭐의 비율이다? 몰수의 비율이다. 오케이? 요 압력의 비율이 몰수의 비율이다 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 그래서 어쩌라고? 문제 3번 조작사에서 탄화수소 X가 완전 연소할 때 화학 반응식을 적어봐라. 반응식은 적으면 되죠. 어디에 적을까? 저쪽에 적을까? 맨 앞에 여기에 66H12라 그랬으니까 완전 연소하라 그랬으면 O2하고 될 거고요. 6개 CO2 되겠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애들 이런 거 잘하니까. H2O에 6개, 산소가 무려 18개, 18개 되려면 9, 28,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뭐다? 문제 3번이야. 됐지? 문제 3번이야. 됐지? 이제 문제 4번. 그러면 조작사 이후에 용기 안에서 산소의 분압은 얼마인가? 조작사에서 어떻게 되는데? 완전 연소를 시켰다잖아. 그럼 산소가 얼마 안 남았겠죠? 얼마 안 남았겠죠? 자, 그래서 연소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냉각까지 시켰대. 슈트. 냉각한 정도의 압력으로까지 환산시켜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를 따올 거냐? 얘네들을 따올 겁니다. 요거 왜? 압력이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이거 따올 건데 뒤에 이거는 3승이니까 얘도 3승으로 바꾸면 28 곱하기 10의 3승인 거 알겠죠? 비례하는 값만 따오는 거예요. 비례하는 값만 따올게요. L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초기에 2.4가 있고 산소는 28이 있는데 자, 연소시켜 봅시다. 연소시켜 보자고요. 9를 곱해서 빼보면 2, 9, 18에 4, 9, 36 21.6? 빠지겠죠? 얘는 2.4 다 빠지고 맞죠? 2, 9, 18, 4, 9, 36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큼 더해져서 얘네들 나올 건데 이거 필요한가? 뭐 아무튼 일단 해봅시다. 해놓고 보자고. 2, 6, 12, 4, 6, 24 14.4 얘도 14.4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산소가 얼마 남냐면 빼면은 6.4가 남아. 자, 그래서 이거를 압력으로 바꾸면 뒤에 지수만 붙이면 되는데 10에 몇 승이었다? 3승이었다. 요거라고. 그치? 그치? 이게 답이 아니야. 왜? 이건 얼마로 가정하고 있을 때의 압력이니까 400켈빈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압력이니까. 근데 온도 낮췄잖아. 27도씨로. 조작사 두 번째 줄 째려봐! 하고 난 다음에 27도로 냉각했다잖아. 요걸 어떻게 했다고? 300켈빈으로 냉각했다고. 짜증나게. 계속 왜 왔다 갔다 하고 지랄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온도에 비례해서 다운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몇 해야 되게? 4분의 3을 해야겠죠. 그러면 4, 1은 4, 4, 6, 16, 38, 4.8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에 답이다? 문제 4번의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보도록 하자고요. 문제 5번. 조작사 후에 좀 짜증이 나는데 조작사 후에 용기 안에는 물방울이 관찰됐다. 무슨 말이겠어? 응결을 했다는 거겠지. 상식으로 생각해도 27도씨고 하니까 발생한 수증기 중에 상당수는 응결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100도씨 아래니까 생성된 H2O는 전부 액체. 그건 완전 초보가 하는 짓이지. 우리는 증기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온도라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응결돼 있고 일부는 수증기로 있습니다. 일부 물은 증발해 있었어요. 그러면 증발해 있는 물의 분압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제 어디다 적지 이거는? 어디다가 적을까? 자, 반응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기체가 누가 있느냐? 후보가. 여기 일단 독야청청 귀족 아르곤 씨가 계시죠. 그리고 누구 있냐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C6H12는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애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O2 남아 있고요. 그리고 CO2. 그리고 뭔가 이 H2 뭐 이런 꼴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개수 비교. 자, 일단은 여기 압력을 먼저 놓고 보면은 어디에 300켈빈 여기까지가 300켈빈이었지? 그 다음에 온도 올렸을 때가 요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요거. 자, 400켈빈일 때 연소하기 전하고 연소 후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증기 분압이 얼마인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나? 일단 개수를 한번 세보자. 자, 아르곤의 압력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에 400켈빈인데 300켈빈으로 낮춰주니까 4분의 3이 돼서 9 곱하기 10의 3승이 있는 거 9 여기 비례하는 어떤 값을 가질 거고 O2 같은 경우는 여기 해놨죠? 4.8 그 다음에 여기 CO2 같은 경우는 이놈인데 온도를 낮추면 4분의 3을 하면 4, 32, 3, 8, 24 10.2 되겠구나. 10.6 되는구나. 10.6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이놈이 얼마 있느냐 요거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은 만약에 H2O 이게 다 기화했다고 하면 얼마가 압력이 나올 거야? CO2랑 똑같이 나온 거 같아. 예? CO2랑 똑같이.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게 10.6에 10의 3승인데 그래서 이렇게 더해 봅시다. 요렇게 더하는 게 원래 전체 기화한다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만큼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지? 전체에서 하나하나 다 빼면 되잖아. 전체 압력이 어떻게 나와 있었나? 네. 마지막에 2.8 어디에 나와 있어? 2.8. 이게 어쩐지 2.8 어디 있는 것이 안 보여가지고 있지. 그래서 잠깐만요. 전체가 얼마냐면 2.8이니까 28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얘까지 다 더했을 때 이게 돼요. 이게 없다고. 그래서 요거를 더해보면 13.8에 24.4인데 24.4를 빼주면 이걸 누가 보충해줘야 된다? 물이 보충해야 된다. 이게 4.6 4.6 곱하기 10의 3승 요만큼이 그 증발해 있는 물 수증기의 분압이
될 것이다. 계산 뭐 잘못한 거였는데? 그 CO2가 10.8인 것 같습니다. 10.8이죠. 자, 이거 10.8이고요. 그럼 다 제대로 했나? O2 4.8 맞고. 이게 28이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이거 제대로 했나? 15.6, 24.6 빼면은 3.4. 아, 제대로 나왔네, 이거. 자, 3.4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조작사의 세 번째 줄에 최종 압력이 2.8 곱하기 10의 4승파스칼 되는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가지고 못했다. 아무튼 14번 이렇게 되고요. 15번하고는 다음 기회에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뭐 홍주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금요일에 내가 보충을 오거나 뭐 아무튼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부하다 갈 사람은 가시고. 내일은 수학 시간만 안 되고 병원 가야 돼가지고 내일 무슨 수업이었지? 영어. 아니 아침에 일본어, 점심에 영어. 안 돼도 되네. 주식이에요? 아니 5개를 사면 5원 지났더니. 주식이 아니었나? 아 근데 이거 진짜 하다가 정신 나갈 뻔했는데. 그 기체. 저요? 이거 한 번에 풀었어요? 예. 이거 그 방금 전. 저 근데 이거 말고 뒤에 아 말이 안 돼. 이거 한 번에 풀어. 아니 그 뒤에 칸막이 문제가 좀 그냥 개요 가시고. 아니 뒤에 칸막이 문제가 말이 안 돼. 칸막이 움직이는 그 피스톤 문제. 몇 번인데요? 그 18번인가? 아 이걸 한 번에 풀었다고? 아 얘는 괜찮은데 그 그게 몇 번인데요? 18번. 이건 14번. 14번? 지금 한 거. 아니죠. 말고. 저거는 저거는 이제 입시화. 그러니까 한국 수능화학 하면 그냥 금방 풀어요. 예. 이거요? 네. 14번? 이거 완전 근데 이거 기본이에요. 일반화학 원. 원은 가죠. 일반화. 아니, 일반 화원. 나 빼고 모든 사람.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아저 아무 좀. 피스톤 화원 완전 단골 아니에요?